그렇게 해서 지난 8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글을 썼다. 그 결과 몇 권의 책이 출판됐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를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지난 8년 사이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갔다는 점이다. 소설가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됐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매일 쓴다고 해서 반드시 글을 잘 쓰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된다는 사실만은 장담할 수 있다. 소설가 김현수의 말입니다.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되도록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점수나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HSK 책을 독파한 후에 JLPT의 원서를 내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JLPT 급수야 어찌 되었던 간에 날마다 2시간씩 책상 앞에서 버텨냄으로써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조금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자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밀도 있는 평화가 차곡차곡 축적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지점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화해 약수를 나누고 어깨동무라도 하겠죠. 자기 자신을 보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사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타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요? 마시멜로 먹는 것을 참고 견뎠던 아이들이 나중에 건강이나 학교 성적, 직업, 그리고 연봉까지 더 좋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인내력이라는 하나의 심플한 원인이 세상살이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나 직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멸성이 더 강한 아이가 하기 싫은 숙제도 더 잘할 것이고 음식도 더 잘 참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싸움에 말려드는 일도 더 적을 겁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 책 의지력의 재발견에서 이야기하는 맥락도 비슷합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의지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고요. 이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한 연구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도 전에 절제의 성공학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완전 초창기 때인데요. 제 책 365 홍콩 캘린더에서도 한 꼭지 실려있는 이야기고요. 기억하시는지요?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가 사람들에게 성공의 핵심이다 라고 전파한 비법이 그거였죠. 밥을 적게 먹고 거칠게 먹어라. 하루 세 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미즈노 남보쿠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성공하고 싶다면 무조건 밥을 적게 먹고 거칠게 먹어라.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책 의지력의 재발견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제가 작년에 심리학계의 기사를 좀 보았더니 이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논문들이 최근에 또 나왔다고는 했습니다. 의지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의지력이 고갈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바우마이스터의 연구를 재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다시 논란이 조금 일고 있나 봅니다. 아마
바우마이스터의 입장을 따르는 측에서는 또다시 의지력을 입증하는 실험을 고안해서 결과를 내려 할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의지력과 자기 절제력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6년 동안 꾸역꾸역 글을 쓰고 팟캐스트를 해오진 않았겠지요. 저희는 후속 연구들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면서 우선 이 책 의지력의 발견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큰 성격적인 강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라. 대부분 정직이나 친절, 유머, 창의성, 용기 그런 것들을 거론할 것이다. 겸손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하지만 자기 절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기 절제는 미덕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를 차지했다. 연구자들이 질문 목록으로 작성한 24개의 성격적 강점 중에서 자기 절제는 사람들이 가장 조금 인식하는 특성이었다. 그리고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원인을 물어보자 자기 절제의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혹에 시달린다. 몸은 의무적으로 직장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전화 한 통 하나 클릭 한 번에도 순식간에 옆길로 빠진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을 위급할 때 불러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독일에서 바우마이스터와 동료 연구자들이 200명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비실험자들은 하루에 7번 아무 때나 울리는 자동 발신 장치를 착용하고 이것이 울렸을 때 어떤 종류의 욕망을 느꼈는지 보고를 했다. 연구자인 비렐름 호프만은 자신이 주도한 이 실험을 통해서 아침부터 자정까지 1만 개가 넘는 보고서를 수집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욕망은 예외적인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자동 발신 장치가 울릴 때마다 절반 정도의 사람이 욕망을 느꼈고 4분의 1 정도의 사람은 바로 몇 분 전에 욕망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들의 욕망은 대부분 무언가에 대한 저항이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약 4분의 1,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욕망과 싸우며 보내고 있다라고 결론 지었다. 자기 조절의 실패는 우리 사회의 주된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높은 이혼율과 가정폭력, 그리고 범죄와 다른 문제의 원인을 지목하면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36개의 개인적 성향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자기 절제야말로 그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성적을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개인적 성향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자기 절제는 학생의 IQ나 수능시험 점수보다 대학에서의 학점을 예상하는 데 더 적합한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지적인 능력은 큰 장점이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지적 능력보다 자기 절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 절제는 학생이 수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고 숙제를 더 빨리 끝내고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TV 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해준다. 직장에서도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관리자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에게 인기가 많았다. 또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다. 그들은 공감 형성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애쓴다. 감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화를 내는 경우가 드물고 화를 내더라도 언어나 행동 면에서 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2010년에 출간된 바가 있다. 국제연구팀은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는 뉴질랜드 아이들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32살이 되는 해까지 계속 연구하고 관찰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괄적이고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였다. 연구팀은
대상자의 자기 절제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 이로써 연구팀은 아동의 자기 절제력에 대해 특별히 신뢰할 만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범주 또한 청소년기는 물론 성년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폭넓었다. 연구 결과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아이는 더욱 건강한 사람, 즉 비만율과 성 관련 질병에 대한 감염률이 낮고 치아 역시 튼튼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자기 절제에는 양치질이나 치실 사용도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 반면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적으로도 가난해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곳에서 일했고 저축률도 낮았다. 집을 소유한 비율도 적고 은퇴 자금도 적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절제가 뛰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절제력이 낮은 아이가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같은 가정에서 자란 피실험 아동의 형제나 자매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유년기에 자기 절제력이 낮은 아동의 형제 혹은 자매는 성년이 되어서도 잘못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에도 더 잘 걸리고 더 가난하고 감옥에서 삶을 보낼 가능성이 더 컸다. 더 이상 명확한 결론은 있을 수 없었다. 즉, 자기 절제야말로 삶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힘이며 열쇠인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자기 절제의 장점을 분류하는 동안 인류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자기 절제가 어떤 식으로 향상되는지를 연구했다. 인간의 뇌는 크고 정교한 전두엽으로 특징 지어지며 이는 진화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이점, 즉 주위 환경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여겨졌다. 정확하게 무엇이 강력한 전두엽을 가진 커다란 뇌가 유전적으로 확장되도록 만들어졌을까?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뇌가 커진 것이 물리적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삶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있다. 다시 말해 뇌가 큰 동물일수록 크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는 호모사피엔스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인간은 영장류 중에서도 전두엽이 가장 큰 동물인데 이는 우리가 가장 커다란 사회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아마도 인간에게 자기 절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영장류는 집단 내의 다른 존재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생존을 위해 먹이를 구하려면 서로 협동해야 한다. 먹이를 나눌 때는 대체로 가장 크고 힘센 수컷이 우선권을 갖고 나머지는 서열에 따라서 차례를 기다리며 참아야 한다. 빨리 먹고 싶은 욕구를 견뎌야 하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로이 바우마이스터, 존 티어니의 의지력의 재발견 나누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